완자 182쪽이고요. 이제 유전 시작할게요. 염색체부터. 염색체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이 실을 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 원래 8개씩 있는데, 자, 얘 이름이 염색체. 염색체는 원래 사실 이 상태로 안 있죠. 잘. 보통은 실 상태로 풀어져 있다가 그래서 이 실 상태를 염색사라고요. 분열을 해야 될 때, 분열할 때 뭉쳐가지고 응축된다 표현해요. 그래서 염색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뭉치냐면, 뭉쳐야 이렇게 떼기도 좋고 복사하기도 좋고 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안에 들어있을까요? 얘는 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진핵 같은 경우는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염색사를 좀 더 풀어보면, 자, 이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 줄기가 있어요. 얘를 DNA라고, 얘가 감고 있는 이 동그란 애들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요. 8개씩 2바퀴 반 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묶음을 뭐라 부를까요?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맞아. 그래서 뉴클레오솜은 DNA 더하기 히스톤 단백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DNA의 요 파트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DNA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됐습니다. 염색체부터. 염색체는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보여요. 분열기에서 보이고, DNA 더하기 히스톤 단백질, 유전 정보 저장 전달은 당연하고. 자, DNA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요? 인산당 염기 그거 해서 그게 쭉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 그래서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마지막 유전체는 가장 큰 범위예요.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 전체. 그래서 그 크기를 따지면 제일 범위가 큰 게 유전체가 제일 크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이 안에 유전자가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유전체가 제일 크다. 예. 자, 이걸 했고요. 자, 그럼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나?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봅시다. 보여줘. 익숙하죠? 자, 근데 일단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녀 공통, 이런 걸 상염색체라 하고, 한 쌍 다른 걸 성염색체라 하죠. XX면 여성이고 XY면 남성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왜 짝으로 있을까요? 얘는 왜 1번에 2개, 2번에 2개씩일까? 하필. 그렇죠. 한 개씩 있으면 왜 안 되냐면,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쌍을 이루고 있는데, 요런 한 쌍을 다 상동 염색체라 부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하나는 부계에서, 하나는 모계에게서 물려받은 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러면 X랑 Y가 있어요. Y는 좀 짧거든요. 네. 얘네 상동으로 치나요? 아니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안 치잖아. 칩니다. 아. 얘는 예외적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동으로 쳐줍니다. X랑 Y도 이렇게 해줄게. Y랑. 그래서 얘네들도 상동으로 친다. 그래서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22쌍 상염색체, 남녀에게 공통으로 있는 거, 그리고 한 쌍은 딱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됩니다. 예. 다음 오늘의 메인 주제, 이게 핵상입니다. 핵상. 아. 네. 상. 핵상은 뭐냐면 n, en을 뜻해요. 그냥 n인지 en인지 이게 핵상이는데, 그럼 n인지 en인지 어떻게 가르냐? 상동이 그쵸? 혼자 있으면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N. n.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으면 en. N. 짝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됩니다. 얘는 n이에요, en이에요? N. 그쵸? 짝 있죠? 짝 있죠? 있죠? en입니다. 얘는 N. n이죠. 자, 핵상은 원래 en, n 딱 여기까지인데 이제 매너상 이제 염색체 개수를 이제 적어줘요. 보통 여기 몇 개죠? 6개. 그쵸? 6개니까 en 6. 얘는 세 n은 개. 3입니다. 여기 어떤 애가 n은 2가 있대요. 2개짜리 이렇게 있어. 예. 그럼 얘랑 핵상이 같은 건가요? 핵상이. 네. 같은 겁니다. 그냥 n만 같으면 돼요. 얘는. 됐고요. 그럼 예시. 예시를 들어자. 자, 이렇게 있고, 야분한 거 다시 그려주자. 예, 핵상 뭐예요? N은 3. 그죠, 핵상 n이죠. 네. 왜 en이라 안 해요? 염색 전체 2개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쵸. 상동 염색체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인데 붙어 있는 애들은 상동으로 안 쳐요. 그래서 얘는 n이고 그 다음에 총 3개예요. 그래서 n은 3으로 칩니다. 오른쪽은? N은 3. 그렇죠. 얘도 n은 3입니다. 얘네와 얘의 차이는 DNA 차이예요. 그냥 그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차이라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거 종마다 염색체 개수가 다 다릅니다. 더 진화됐다고 염색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종이면 같다. 같은 염색체 수 맞죠? 반대면 아니죠. 안 되죠? 예. 겹치는 애들 있죠. 이렇게 감자랑 침팬지 이런 애들은 같은 종으로 같은 염색체 수인데도 같은 종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핵형 해야 됩니다. 핵형은 사진이라 생각해야 돼요. 핵형을 한마디로 하면 염색체 사진.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딱 이 사진을 떠올리면 돼요. 핵형 하면. 예. 핵형은 염색체 사진 같은 건데,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염색체 수 알 수 있고요.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
크기 같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 핵형이라는데, 자 생물 종에 따라 당연히 핵형이 다르겠죠, 생긴 모습이. 예. 그럼 사람은 모두 핵형이 같다. OX. X 왜 X?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지 않아? 아 그런가? 형 핵형.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아 돌연변이 이런 거? 돌연변이. 그런 거 빼고. 그럼 같겠죠.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성별만 같아야 돼. 성별도 같아야 돼요. 아 그러네. 성별이 있었네. 이런 거 낚시합니다. 성별도 같으면 얘는 핵형 같다고 쳐줘요. 그래서 여기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거 핵형 분석을 하면 뭘 할 수 있죠? 일단 돌연변이. 여기 성별 알 수 있죠. 그렇죠. 염색체 수 알 수 있고 이제 구조 이상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잘려 있나 뭐 더 붙어 있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알 수 없다? 유전자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질환 이런 건 알 수 없다. 이건 나중에 유전자 질환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유전자는 이 여기 안에 DNA의 일부분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네, 그래서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해야죠. 어려운 얘기 해야 되나? 좀 헷갈린 얘기 좀 할게요. 염색 분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요 얇은 한 가닥이 있었죠. 예. 요거는 얇은 한 가닥인데 얘가 뚱뚱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자, 요 얇은 한 가닥 하나를 다 뭐라 부른다? 염색. 염색 분체라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이 염색 분체라는 개념은 얘를 그대로 한 가닥 더 복제한 거예요. 예. 이거를 DNA 복제라고 불러요. DNA 2배 복제. 2배는 살짝 틀려? 주로 분열할 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할 때는 얘를 원본으로 그대로 카피하기 때문에 여기가 라지에였으면 반대쪽도 무조건 라지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이전 정보가 항상 같습니다. 예. 완전 똑같은 카피를 만든다. 자 보면 동원체 설명 안 했다. 동원체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 동그랗게 표현하는 거 있죠, 가운데. 예. 여기를 동원체라 하는데 얘 역할은 염색사. 나중에 여기를 방추사가 붙어서 맞아. 방추사. 끌고 갑니다. 그래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동원체는 방추사가 붙는 부분인데 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그럼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완전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각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체세포 분해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걸 복제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다음 다시 찢으니까 원래랑 똑같은 걸 두 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염색 분체가 있다. 다음 상동 염색.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 관계였어. 그럼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왔겠죠? 예. 그러면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는, 예를 들어 여기 자리는 얘가 눈에 관련한 유전자가 오는 자리에, 그럼 반대쪽도 무조건 똑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와야 돼요. 똑같이 눈에 관련된 유전자가 와야 돼요. 다만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얘는 뭐 쌍꺼풀을 만드는 거면 쟤는 안 맞. 얘는 그냥 외꺼풀을 만드는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다만
같은 눈에 관련된 유전자여야 된다. 네. 이런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똑같이 복제를 한다 칠게요. 얘가 DNA 복제. 그럼 얘 통해졌죠? 얘도 통해졌어.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눈에 관련한 뭐 라지 A라는 유전자였대. 이게 얘는 스몰 A라는 유전자였대. 똑같이 A에 관한 거이긴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염색 분체는 A까지 그렇죠. 왜냐면 스몰 A 스몰 염색 분체 관계는 완전 똑같은 관계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그러면 얘 염색체 수 몇 개? 2개. 얘 2개죠. 염색 분체 몇 개? 2개. 2개였죠. 근데 복제했더니 염색체 몇 개? 2개. 염색체는 그대로 2개. 염색 분체는 4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염색체 수 그래서 세는 방법이 동원체 개수 세면 되죠. 어차피 이렇게 따로따로니까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랑 같다라고 합니다. 동원체 수를 세면 염색체 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접합. 대립 유전자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상동염색체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한 개잖아요. 예. 근데 엄마 아빠는 원래 남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옛날에는. 그래서 둘의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예시로 보면 자, 얘네 상동이죠. 예. 여기 A에 관련한 거 왔죠. 예. B 관련한 거 C, D, E 관련한 거 각자 잘 왔어. 근데 똑같을 수 있고 대문자, 소문자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동형접합, 이형접합 그래 그거 할게. 동형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 이거를 옛날에는 순종이라고 혹은 호모라고도 했어요. 더 옛날에. 난 호모로 배웠어요. 이형접합이라는 게 있고 잡종이라고 있고 헤테로라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단어 자체를. 그래서 그냥 동형접합, 이형접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옛날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동형접합은 그 대립 유전자가 완전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혹은 뭐 이것도 당연히 되고 아니면 막 2개 섞을까? 이런 것도 됩니다.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면 돼요. 예. 자, 이형접합은 A. 섞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ABO식 혈액형에서 AB형 이런 경우. 또는 얘는 같은데 하나만 달라도 얘는 이형접합으로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네, 다음 페이지 풀어볼까요?